지난 주말 전라북도 장수군 송탄마을에 믿기지 않는 불가사의한 일이 발생했다. 무소들이 도망가고 서희가 이제 입을 들고 잠깐 한 몇 초 차이 안 되겠대. 바람인지도 몰랐었어요, 솔직히. 나무가 뽑히고 지붕과 집기가 날아가고. 이력이 얼마나 썼어요, 이것이 이력이. 조용했던 마을을 한순간에 쑥대밭으로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며칠 후 피해를 당한 장수군 송탄마을을 직접 찾아가 봤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상상을 할 수도 없고 참 이런 일은 처음이고 막 소리가 막 나는 거야. 전쟁 나는 거하고 똑같아. 아이고 처음이요. 내가 49년 여기 살아봤지만은 이런 일은 처음이요. 기절 안 했다 뿐이지 제정신이 아니죠, 솔직히. 영화에서, 외국 영화에서나 봤지. 그래,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솔직히. 주민들의 말대로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듯 마을은 입구부터 심상치 않았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집들. 그뿐만이 아니라 마을 집들의 지붕이 없다. 총 24가구 중 6가구의 지붕이 날아간 것. 도대체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집 안으로 들어가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제가 지금 지붕이 있었는데 다 날아갔잖아. 아까 그 사민양이 쫙 껴서. 여기 이상하네요. 지붕이 있었어요. 네, 지붕이 일고 지붕 집안. 그래야 이거 비가 안 쳤지. 지붕이 있었으니. 하나도 없이. 이런 집 몇 집. 바람에 의해 지붕이 흔적도 없이 날아갔다는 것인데 여기 들어가면 빠지는 데가 있어요. 날아간 지붕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내리는 뒤에 집안은 그야말로 난장판. 단순한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마치 폭격을 맞은 듯하다. 뒤에 가면 학교 나무가 이런 것이 한 7, 8그루가 뽑히고 20m 날아갔어, 이 논으로. 이 지붕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저 학교로 다 날아. 여기는 다 뒤에 상당히 학교. 부서져 날아가고. 정말 파괴력이네요. 또 다른 집을 찾아가 봤다. 사정은 마찬가지. 지붕이 날아간 집은 폐허에 가까웠다. 몇십 년을 살아온 집을 순식간에 잃었으니 망연자실할 뿐. 그러니까 기와장님 모든 돌멩이 쇠떼고 한번 막 날아다니다시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을 옆 초등학교. 이곳에서도 당시 상황을 생생히 볼 수 있었다. 나무는 뿌리채 뽑히고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 집 지붕이 날아와 있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나 볼 수 있는 간이 침대와 저런 것도 소파까지 날아와 있었다. 소파까지. 네. 대단한 일이었죠. 더욱이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한 1분 그 정도 했었더니요. 그냥 눈 깜짝새요. 그냥 그렇게 그런 바람인지도 몰랐었어요, 솔직히. 나와서 그게 돌풍이, 사람들이 이제 뭐 돌풍이었네, 해오리 바람이었네, 뭐, 그래서, 그게 순간, 그 바람이었나 그랬지. 그게 바람이었는지도 그 상황에서는 그게 진짜 생각이 안 나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눈앞이 캄캄하고, 이제는 죽었구나, 다 그랬어요. 마을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마을에 피해를 준 것은 회오리바람이라고 하는데 건너에서 여기까지 달라고. 이 회오리바람의 위력은 대단했다. 꽤 멀리 보이는 마을 건너편에서 사람이 들기조차 힘든 문짝이 날아와 논에 박혔고 저건 들지도 못해요, 제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다리 밑에서 또 다른 집의 지붕 발견. 그 위력은 대단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것이 말이냐고. 응? 이력이 얼마나 썼어, 이것이 이력이.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옆마을에서 지붕에 잔해가 날아와 방문에 박히고 사람이 박아도 이렇게 못 박아, 이거. 인명피해는 없었는지 사람이 박아도. 이 안에 빠사진 거 봐봐요. 요가 이렇게 나왔잖아. 사람이 맞으면 끊어져 버렸지. 사람이 맞으면 끊어지지. 살 수가 없지. 이거 맞으면. 참 다행히 그래도 밤에 그러니라고 다행이지, 밤에.
낮에 그랬으면 사람 죽지. 여간은 죽지, 사람. 날아온 잔재는 큰 인명사고를 불러일으킬 만큼 위협적이었다.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 기상청을 찾아가 봤다. 가장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장수 우리 데이터를 볼 때는 지금 현재 봐서는 그렇게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는 이 차트로 이 지금 현재 나타난 자료로 갖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육상에서 일어나는 순간적인 회오리바람은 강한 파괴력을 동반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말인데, 송탄마을에 분 회오리바람은 사람이 바람을 안고 걸어가기 힘들 정도의 풍속이었고 총 24농가에 피해를 안겼으며 그중 6가구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붕까지 날아가게 했다. 재산 피해액만도 수십억 원에 이른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송탄마을, 초등학교를 사이에 두고 양쪽 마을의 피해 상황이 확연히 다른데 피해를 입지 않은 주민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피해는 없어. 전혀 필요 없어. 어떻게 송탄마을에만 돌풍이 불었을까? 지리학자와 함께 마을을 다시 찾았는데 송탄마을은 토네이도성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돌풍도 일종의 이제 저기압일 텐데 저기압이 이렇게 이제 지나갈 때 그 아무래도 진행 방향의 오른쪽과 왼쪽은 차이가 커요. 진행 방향의 오른쪽 부분은 피해가 굉장히 더 커집니다. 지형적인 특징과 당시 기후가 맞물려 회오리바람이 발생한 송탄마을, 그 바람을 놓고 토네이도에 가까운 회오리바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천둥번개가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있으니 그냥 제트기 가는 소리가 쫙 나더라고, 그냥. 쫙 나, 그냥. 그래서 나는 집이 전부 다 날아가든가 무너진 줄 알았다고. 그렇더니 막 툭탕툭탕 그러는데 그냥 막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전쟁 나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 무서워서 못 나와봤지. 송탄마을과 같이 강력한 회오리바람의 피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는데, (1964년 9월 12일) 밤 2시에 서울 여의도를 시작해가지고 한강을 따라 북상하면서 뚝섬을 거쳐서 현재 미사리 조정 경기장까지 강력한 회오리바람 발생해서 피해를 입힌 적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토네이도가 매년 1000회 이상 발생하는 미국의 경우 많은 연구와 방제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 유리창이나 혹은 문이 있는 곳에서는 가급적 피하고 아주 그냥 무거운 그런 어떤 벽돌로 되어 있다든가 그런 곳에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갔을 때 만났다. 그럴 때는 자동차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천이나 혹은 낮은 구렁 웅덩이 같은 곳에 몸을 바짝 엎드려 있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토네이도성 강력한 회오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대비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